와, 가을이다. 야, 안녕하세요. 삼부자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가을, 왠지 좀 이른 표현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은 냄새가 달라졌잖아요. 저녁에 퇴근하실 때 보면은 냄새가 달라졌어요. 이미 가을이 오고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정의합시다. 아, 이게 가을 되면은 왠지 이렇게 자꾸 입맛이 좀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살이 자꾸 찌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 빼려고 운동을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 돈을 벌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벌려. 아주 많이 벌려. 운동해서 돈 버는 분 어떻게 돈 버는지 살도 빼고 돈도 벌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을이야. 앓는 방법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여기 운동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런 트레이너를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의 선생님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천천히 말아 올려볼게요. 지금 센터의 한 달 매출은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순이익으로는 거의 한 55%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월 매출이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인공에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주인공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감동을 준다든지 더 친절하게 한다든지 수업의 퀄리티를 올린다든지 시간을 더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기본. 마음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오늘의 주인공. 트레이닝 하나만으로 꿈을 이룬 오늘 주인공의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지? 그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트레이닝 센터. 머슬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복근. 자,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하면은 우리가 복행근이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배가로근이라고 합니다. 배가로근. 그런데 트레이닝 센터로 알고 온 이곳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용어들도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이곳이 운동을 하는 곳인지 수업을 듣는 곳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운동을 하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트레이너분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너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트레이너한테는 필수로 필요하죠. 그냥 단순히 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디스크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기능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운동 방법이 그분들한테는 실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진행해 드리려면 당연히 좀 기초적인 지식은 알아야 트레이닝이 가능한 겁니다. 아,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는 곳이었군요. 사실 이곳은 트레이너 지망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수업량은 물론이고 매주 의학 용어와 운동법에 대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어렵기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국제적으로 인증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상체 필기 때보다 다 빈틈없이 잘 써줬네요, 우리 교육생들이. 저희가 국제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이기 때문에 보통 전체적으로 회복 용어를 영어로 보통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이랑 다르게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그런 자격증 테스트? 그런 거다 보니까 매주 좀 빡센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자격증 같은 게. 사실 저 아이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일하랴 막 공부하랴 애 키우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외워야죠. 뭐 이게 근데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최종 시험 보는데 그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2달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실기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표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운동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실기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이론과 실습 수업을 하고 나면 트레이너로서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취미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중이 이제 운동 쪽에 더 치중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약간 직업적인 그것도 좀 살려가지고 같이 트레이너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생각해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올해 어떻게 되세요? 지금 50이에요. 제가 운동할 때 궁금했던 점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에 대한 해소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레이너라는 직업도 매력이 있어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르쳐 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오우, 와, 야, 훌륭하다 몸매가. 여성분들 어떻게 복근이 쩍쩍 있냐고. 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잠시 후에 만나요. 여기구나, 여기다. 여기야, 보이시죠? 여기가 사무관. 아유, 여기 잠깐만. 정은교 대표님. 예, 맞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뽀빠이. 떡 벌어진 어깨. 야, 대표님 몸 좀 만져봐도 되나요? 아니, 이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문지르는 것도 정말 죄송하긴 한데, 남녀노소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이 몸매의 소유자.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몸과 열정만으로 성공한 정은교 대표님입니다. 아니, 무슨 음악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스케치북에 지금, 잠깐만요. 이거 한번 열어서 볼게요. 해놓은 자료신데, 와, 이거 뭐야? 국민볼펜 모나미 문구 1위. 자, 그리고 이게 뭔가 운동 관련된 걸로 스크랩을 하시는 게 아니네. 뭐야, 잠깐만, 이게 무슨 CEO가 나오고, 저는 운동에 관련된 걸 스크랩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스크랩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업종 상관없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 제가 조금 그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예. 운동이라는 건 선배가 있고 운동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사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저희가 직접 간접적으로도 배우려고 그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인정!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이거 연출한 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아니, 운동하는 센터에 뭐 책이 이렇게 많아. 저기도 책, 여기도 책, 10배의 법칙, 빠르게 실패하기. 어머, 이거 위험한 책이네? 잠깐만, 이거 기브앤테이크, 자기계발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개발서도 있고 예. 창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하. 뭐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네, 다른 업종에서 쓰신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 묘하다. 다른 트레이닝 센터와는 다르게 주변에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전부 대표님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하기 위해 비치해둔 책들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기사를 10년 넘게 꾸준히 스크랩을 해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대표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 중 하나가 아닐까 하네요.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28이었는데 그때 20대 때 제가 운동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전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마케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만 공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려면 이렇게 뭔가 레시피라는 게 표준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구조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트레이너와 사업가의 중간 모델에서 항상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었고. 트레이닝 센터 사업 초기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많은 부침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표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자기 개발이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물도 굉장히 좋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아니 뭐 너무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건지 네. 매출부터 여쭙고 갈게요. 매출이요? 네, 매출이 지난달에 한 3,500에서 4,000 사이로 나왔습니다. 매장 전체 매출이요? 예. 그 중에 순수이익이? 순수익이 한 60% 정도 들어갑니다. 와,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좀 네. 높네요, 아무래도. 네. 제가 자본금이 너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갖고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도 없는 거예요. 전단지 만들 돈도 다 없고. 돈이죠. 예, 그게. 다 돈인데 예. 한번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볼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문구 하나에서 끌리게 할 수 있을까? 색감도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전단지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셨네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손님 한 명이 오면 그 손님 한 명을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손님이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최대한 오랫동안 잡아두고 싶었고 나는 아직 매력을 못 보여줬는데 이걸 더 보여주고 싶고. 되게 손님이 예. 어머 선생님 너무 질리는 스타일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질리든 아니든 그거는 고객님의 선택이에요.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예, 다해서. 제발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 수업을 임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이제 스토리 이런 저랑 대화하고 운동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이 선생님 괜찮은데 너도 여기 한번 와봐. 사람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좋아. 이런 얘기. 입소문. 그렇죠. 입소문으로 한두 명씩 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했어요. 실제 회원들이 올린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표님이 얼마나 회원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교육을 진행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진심을 다하는 대표님의 마음가짐이 또 다른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회원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렇게 사람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장 잘 먹힌 방법이 뭡니까? 가장 잘 먹힌 방법은 무료 레슨이었죠. 무료 체험 레슨. 무료. 잠깐만, 네. 무료 말씀. 무료를 한 번? 5번. 이래 PT 비용은 어느 정도에 받을 수가 PT 있나요? 비용이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네네. 일단 일반적인 평균적인 비용은 5만 원에서 뭐 7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25만 원을 네. 한 회원당 투자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베이직 코스가 이 이벤트가 너무 좋으셔서 주변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2회를 받아요. 하이. 와, 한 명 친구야 같이 가자. 그러면 친구 5번, 난 2번 더, 7번. 네네. 뭐 친구 많이 몰고 오면 그냥 공짜로 운동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PT를. 그렇죠. 좀 노력이. 이제는 일반 회원분들을 위한 교육 시간. 오늘 찾아오신 회원분은 아이를 가진 임산부 회원이셨는데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찾아오신 회원님을 위해 대표님도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교육을 진행해 주시네요. 좀 더 위로. 오케이, 이거. 오늘 좀 어때요? 배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3일째 태동이 활발해졌어요? 태동 때문에 못 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근데 무리 가지 않게 잘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는 많이 없어요. 적당선? 제가 4개월까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오히려 못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때 움직이면 나중에 출산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저희 회원님이 그 유산이 돼서 이제 임신을 이제 된 상태에서 유산된 상태에서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이제 운동으로 좀 몸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임신을 이제 하게 된 거라서 저한테는 진짜 너무 좀 뜻깊은 회원님이고 항상 기억에 있죠. 지금도.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확실히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인드셋도 어느 정도 되면서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찾아온 노하우의 주인공 정원교 대표님의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두 번째, 손님을 향한 진심. 마지막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방법. 그러나 이런 노하우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대표님의 간절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서 보다 멋진 사업가로 거듭나시길. 100만 21, 100만 22,
100만 있으면 있어. 100만 원 벌고 싶다. 103만 원 벌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아우 세상에. 아니 운동에 필요한 건 너무 잘 알겠어요. 이제 나이가 제가 반백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의 필요성 느껴진다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자 되려면 이런 루틴 만드시고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건강 챙깁시다. 자, 집중 해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해드렸으니까 속을 또 한번 채워드려야죠. 오늘 저희 커닝 셰프 따담 어떤 음식을 준비를 했냐면요, 아버지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를 하셨대요. 아버지들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커닝 셰프 출발합니다. 비단이장 서왕 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이 바람모 운동 퉁퉁 털어 다 줬소. 띵호와 띵호와 돈 없어도 띵호와. 안녕하세요. 요리든 커닝이다 커닝하는 셰프 이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왕서방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추억의 대표 음식 중식 짜장면이 있죠. 자, 그 짜장면인데 오늘은 특별한 짜장, 된장 짜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된장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짜장에 들어가는 춘장, 된장이 있는데요. 색깔이 다르죠? 춘장은요, 콩과 밀가루를 혼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춘장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요, 카라멜을 넣어서 검게 만들어서 춘장 색깔이 검은 거예요. 우리의 순수 된장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순수 콩으로만 발효시킨 건강식품인 거 다 아시죠? 특히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미네랄 또한 풍부합니다. 특히 이소플라보니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심혈관 질환, 갱년기, 암의 예방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몸에 건강한 된장짜장 만들어 볼까요? 오늘 커닝 셰프가 알려줄 요리는 바로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사가 되는 아버지들을 위한 요리인데요. 일반적인 짜장라면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과 맛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짜장 요리라고 합니다. 된장을 이용한 짜장면이라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커닝 요리를 위한 재료는 주재료인 된장을 포함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텁텁한 된장을 맛있게 고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콩기름 써도 되는데요.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 쓸게요. 오일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오일이 없으면 팬에 된장이 뻑뻑해서 늘러붙어요. 된장을 볶겠습니다. 된장을 넣고요. 된장을 주걱으로 볶아주는데요. 잘 안 풀리거든요. 덩어리 뭉쳐갖고 이럴 때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거품 내는 거 아시죠? 요거 있으면요, 요걸로 살살살 그래서 진디겨 가면서 풀어주면서요, 기름에 볶아주세요. 불은 중불 하세요. 너무 기름 세면은요 타버려요. 된장을 볶는 시간은요 한 1분 50초, 한 2분 정도 얕은 불에 볶을게요. 골고루 혼합되게 볶아주세요. 즉 된장을 기름에 튀긴다 생각하면 돼요. 짜장면을 만들 때 춘장을 기름에 볶는 것처럼 된장도 기름에 볶아 텁텁한 맛과 된장 특유의 냄새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중불에서 약 2에서 3분간 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된장이 식으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볶은 된장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놔뒀다가 짜장을 만들 때, 야채와 혼합할 때 간장, 소금 간 필요 없이 된장으로만, 볶은 된장으로만 간을 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쓰시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재료 소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파. 양파는 가열하면 단맛이 나는 아주 좋은 식품인 거 아시죠? 주재료는 양파입니다. 호박 없으면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호박이 있으면 애들을 위해서 영양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먼저 양파, 제일 중요한 양파를 단맛을 책임질 양파를 주재료로 해서
각종 야채들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들어갈 야채들은 냉장고에 남아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간 고기를 유리라 하거든요. 간 돼지고기를 쉽게 볶아서 만들면 유리짜장이라고 그래요. 삼선 짜장이 드시고 싶으면요. 해산물 믹스 냉동 팔거든요. 슈퍼 가면요. 그걸 혼합해서 볶아서 만드시면 삼선 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짜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돼지고기를 볶겠습니다. 돼지고기 넣으시면 기름이 또 나올 거예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는 살짝 노린내가 날 수 있어요. 자, 요거 볶으실 때 간생강을요 커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고요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우선 돼지고기를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때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날리기 위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야채를 볶아주는데요. 단맛을 내기 위해 양파를 먼저 카라멜라이징하여 볶아주고 손질한 야채와 먼저 볶아둔 돼지고기를 함께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볶은 된장 혼합하겠습니다. 연분은 볶은 된장으로 마칠 거예요. 자, 처음에 많이 드시면 또 짜요. 마지막으로 볶은 된장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줄 차례. 볶은 된장을 약 3스푼 정도 넣어준 뒤 소량의 물을 천천히 넣어가며 짜장의 농도를 맞춰줍니다. 된장에 약간 텁텁한 맛은요 춘장보다는 쓴맛은 안 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미료 좀 넣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파우더 시크릿 넣겠습니다. 된장의 텁텁한 맛은 한번 볶는다고 해서 전부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조미료 1스푼과 설탕 1스푼을 넣어 그 맛을 잡고 추가로 3에서 4분간 볶아주면 짜장 소스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짜장 소스를 시판되는 중화면 위에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인 된장 유니짜장 완성. 아버지들, 이번 주 일요일엔 이 레시피로 요리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된장짜장 만들어 보았는데요. 돈 주고도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 특별한 짜장 만들어 보시고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맛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요리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나 어릴 적 즐겨두던 어머님의 짜장가루. 아유, 어머님이 아니지, 아버지지,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간절히 납니다. 물론 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이 커닝셰프 덕분에 짜장면 좀 맛보고 가야겠어요.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3부작에서 준비한 소식 어떻게 풍성하게 즐기셨나요? 일단은 마인드를 바꾸고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버는 게 조금은 쉬울 수 있다. 왜? 몸이 건강하니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더욱더 풍성한 소식 바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